뽀송뽀송 여름나기입니다. 네, 살림 전문가시죠. 김현주 선생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여름을 뽀송뽀송하게 날 수 있을까 비법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덥고 습해서 에어컨 없이는 정말 버티기 힘든 날씨죠. 네. 그런데 이런 날씨에 꼭 생기는 문제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여름만 되면은 아무리 청소를 해도 바닥이 축축하고 눅눅한 느낌 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실내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이제 작동하게 되면은 공기 온도는 이제 낮아지지만 차가워진 바닥에 수증기가 맺히면서 이렇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수증기가 계속 쌓이게 되면요, 바닥 전체가 끈적끈적하고 불쾌한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매년 이렇게 불편을 참으면서 여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돈 들이지 않고 또 습기와 꿉꿉한 냄새를 싹 없애고 집안을 보송보송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름철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진짜 여름에 더운 거보다 습도 높은 것 때문에 저 화장도 막 안 먹고 맞아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그런 아니거든요. 차이가 있군요. 그럼요. 꿀팁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요즘은 보일러를 이렇게 켤 때 온도가 표시가 돼 있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 23도에서 26도 사이가 좋고요.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습도계가 있으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없어도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얼음물과 컵 하나만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오. 네, 유리컵에다가요 물하고 얼음을 같이 넣어놓고요 한 5분 후에 컵 표면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컵에 물방울이 많이 맺혀 있으면 습도가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물방울이 거의 없이 마른 느낌이면은 습도가 낮은 겁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적당하게 맺혀 있으면 습도도 적당하겠죠. 맞아. 네. 카페에 가면은 맨 저기 오른쪽 그 느낌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 집에서는 맨 왼쪽 느낌이에요. 물방울이 무지하게 많이 맺혀요. 네. 의외로 쉽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스 커피 마셨을 때 네. 이렇게 놓고 얼음 얼마나 맺히는지 그래. 보는 네, 그거였네요. 맞습니다. 그거 알아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방법이 뭐 이제 귀찮다 그러면은 우리 몸으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습도가 높을 때는요, 약간 몸에서 끈적끈적한 느낌도 나고요, 또 쿰쿰한 곰팡내가 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습도가 낮을 때는요, 입술이 건조하고 그리고 코도 마르고 정전기가 자주 발생하죠. 이렇게 습도가 너무 높아도 아니면 너무 낮아도 우리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제습기를 켠다거나 에어컨을 켠다거나 이런 거 말고 좀 습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 게 있지요. 어딨어요. 있을 것 같아. 안 돼, 전문가시다. 아니에요. 습도를 어떻게 줄여? 아유, 저 안 돼. 살림 전문가잖아요. 네, 바로 페트병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네? 페트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페트병을 활용해 습기 제거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페트병에다 물을 한 70% 담아서 얼려주세요. 네. 물이 얼면서 이게 팽창하기 때문에 너무 가득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얼린 페트병 그리고 선풍기 그리고 약간 테두리가 높은 쟁반하고요. 선풍기 높이에 맞는 테이블을 준비를 해주십니다. 만약에 테이블이 없으면요, 그냥 없어도 바닥에 놓으시면 괜찮으니까요. 그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요, 테이블 위에다가 쟁반을 올려놓으시고요. 그 위에 이제 얼음 페트병을 올려놓은 다음에 선풍기로 바람을 쐬주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제습기가 완성이 이게 됩니다. 무슨 제습기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어떻게 습도를 갖다가 뭐 제습을 한다고? 저게 돼요? 네. 바람은 좀 시원하겠죠. 아니 네. 그러니까 이게 집안 저 공기를 좀 시원하게는 할 수 있어도 제가 어떻게 습도를 갖다가 낮출 수가 있어요? 안 될 이게 것 좀 같은데. 확인을 해보신 거예요? 아, 그럼요. 진짜요? 네, 그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요, 선풍기 바람으로 막 몰아주면 이제 얼음 페트병 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수분이 차가운 페트병의 표면에 닿으면서 물방울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수분이 물로 변하는 동안 페트병이 막 맺혀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
수분 그 습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풍기 바람으로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페트병 쪽으로 막 몰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저는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는 그럴 줄 알고 거예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봤는데요. 한번 영상 보실까요? 네. 얼음 제습기가 작동하기 전에는요, 실내 습도가 약 70% 정도 됐었었는데요. 어머머머. 선풍기를 6분 정도 틀었어요. 이야. 네. 그랬더니 54%로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6분 만에요? 네. 어머. 정말 신기하다. 야, 아니 어떻게 페트병 3개로 저게 돼요? 네. 사실 제습기를 틀면 뜨거운 바람 나와서 좀 그쵸. 싫었는데 그래, 이건 더워. 시원하고 좋겠다. 이야. 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요. 사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아주 똑똑한 방법입니다. 네. 네, 이 방법은 습도만 낮추는 게 아니라요. 페트병 속에 있는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야. 네, 그래서 이거는요. 습도도 잡고 더위도 잡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이야. 에어컨 같겠다. 해봐야겠다. 나 집에서 꼭 한번 해볼게. 네. 페트병 일단 물을 세 통을 사야 되겠구나. 다음 주부터 스튜디오에 선풍기와 페트병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네요. 아유, 네.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만약에 페트병이 없으면요. 집에 아이스팩 있잖아요. 네. 아이스팩으로 하셔도 효과는 비슷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요. 페트병 표면에 있는 이제 물방울이요. 많아지면 이제 아래로 흐르게 되거든요. 그럼 쟁반에 고이게 됩니다. 그 물을 바로바로 버리지 않으시면요. 오히려 다시 습해질 수가 있으니까 네, 수시로 비워주셔야 됩니다. 네. 조금 몸은 네. 귀찮을 수 있겠네요. 네.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물 먹는 동물 제품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네. 이와 비슷한 제품 만들 수가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염화칼슘하고요. 페트병, 고무줄, 말르인 물티슈만 있으면 되는데요. 염화칼슘은 자기 무게의 약 14배 정도 되는 수분을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뭐 밀폐된 옷장이라든지 신발장 그리고 이제 습한 공간에다가 두게 되면은 제습 효과가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시중에 파는 제품들로 요즘같이 습한 날씨에 사용하면요. 금방금방 쓰게 맞아요. 되니까요. 계속 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은근히 그래서 비싸.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돈을 조금 덜 쓰고 아주 제습제를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완성된 버전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먼저 페트병 3분의 1 정도 되는 이 부분을 잘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뚜껑 열고요. 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게 그 말린 물티슈입니다. 말린 물티슈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고무줄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자르고 나온 페트병 있죠? 요거는 받침대로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 입구가 아래 방향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이 안에다가 지금 하얀 알갱이 보이시죠? 네. 염화칼슘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염화칼슘. 염화칼슘은 아무 데서나 구입할 수 있나요? 네, 그냥 온라인 마트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담은 다음에요. 이 윗부분에다가 마른 물티슈로 덮어서 고무줄로 한번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염화칼슘을 만질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피부에 닿으면 약간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장갑을 착용하시고 이렇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습한 곳에다가 두게 되면은 염화칼슘이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 물이 아래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 물은 나중에 버려주시고요. 이제 물티슈만 새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아, 재활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이게 몇 번이나 얼마나 오랫동안 재활용이 돼요? 이게 물로 다 이제 변하면 물은 버려주시고요. 염화칼슘만 새로 계속 채워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염화칼슘은요, 1kg만 사잖아요. 그러면 방방 곳곳에다가 다 넣으셔도요, 시중 제품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팁이다. 너무 좋다. 돈도 아끼고. 네. 근데 냄새, 습기가 많으면요. 이게 습도도 그렇지만
냄새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네. 이 냄새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혹시 그 주변에 무슨 냄새 나요? 표정을 보니까 아주 집에 그게 아들들이 아니라 많고 남자가 많으니까. 애들이 방망마다 왜 냄새들이. 청소년기 지나고 20살 넘으면 총각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만 셋이니까 거기다가 아우. 남편도 제가 잠깐 어디 출장 갔다가 저기 안방 들어가잖아요. 냄새나. 냄새나. 냄새는 이제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와 세균이 활발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이 곰팡 내에 쿰쿰하고 쿰쿰한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뭐 물기를 머금은 그 수건이라든지 커튼, 뭐 장판에 곰팡이하고 세균이 이제 자라게 되면서 그 특유의 그 쿰쿰한 냄새가 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커피 찌꺼기인데요. 이 커피 찌꺼기는 요즘 카페에 가서 조금 이제 커피 찌꺼기 좀 주세요. 그러면요 무료로 이제 주시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예. 네, 커피 찌꺼기는 미세한 구멍이 많은 다공성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제습과 탈취 효과가 아주 뛰어난데요. 잘 말린 이 커피 찌꺼기를요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옷장이라든지 신발장, 욕실 같은 데에다가 두게 되면은 습기 제거도 물론이고 방향 효과까지 있어서 아주 사용하기 좋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이렇게 커피 가루를 받아오시면 이게 습한 상태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잘 말려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보통 한번 만들면은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신 다음에 새 것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네. 저거 맞아. 오래 두면 또 저기서 또 냄새가 나는 경우가 네. 있더라고요. 맞아. 그러면은 커피 찌꺼기 말고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있지요. 만약에 커피 찌꺼기가 없다 그럴 때는요. 굵은 소금과 비누만 있으면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여름에 습도가 높으면요. 땀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신발에서 구릿한 냄새가 나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지독한 냄새가 막 배면서요. 기분도 정말 불쾌해지는데요. 이때 방향제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잠깐 향기롭고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굵은 소금하고 비누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비누를 만들 때 보습제 역할을 하는 글리세린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비누다 보니까요. 이제 향긋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습기 제거는 물론 방향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의 염화나트륨이 수분을 쫙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비누하고 굵은 소금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제습 효과가 2배나 되겠죠.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 음료 포장할 때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컵, 일회용 컵 주잖아요. 네.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굵은 소금을 한 3분의 2 정도 채워주시고 감자칼을 이용해서요. 집에서 안 쓰는 비누 있으면 그거를 얇게 잘라가지고 올려주면 끝입니다. 오, 간단하네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제습과 방향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재활용, 제습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신발장 안에 넣어놔도 그렇죠. 괜찮고 네. 그러면 작은 주머니에 만들어서 신발 안에 넣어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물기가 소금 때문에 조금 있어서요. 컵에다가 하시고요. 컵이라. 네. 네. 이게 소금을 그냥 이렇게 놓게 되면요. 이렇게 수분을 빨아들여서 약간 축축한 느낌이 맞아요, 날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럴 때 또 버리지 마시고요. 비누를 잠깐 빼가지고 뭐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린다든지 아니면 햇볕에다가 말리면 또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신발 냄새에 불편하신 분들은 정말 비누만 갈아서 신발 안에 넣어놔도 근데 신발에다가 비누를 갈아 놓으면 또 비누가 묻을 수 있잖아요. 미끈미끈한 거 그럴 있지. 때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아 그래요? 이분은 모르시는 게 없어. 그러니까요. 오. 네, 어떻게 신발. 해요? 네, 신발 냄새는요. 녹차 티백만 있으면 됩니다. 오. 네, 녹차 티백 한번 우려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네. 그럼 그거 버리지 말고요. 그걸 잘 말려가지고 신발 안에다가 넣으면 냄새 제거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뭐 뿌리는 탈취제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약국에서 알코올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에다 녹차 티백을 우려서 사용하면 뿌리는 탈취제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뭐 작은 공병 스프레이 병에다가 담아서 사용하시면 휴대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아로마 오일을 첨가하잖아요. 그럼 구릿한 냄새도 없앨 수 있고
은은한 향과 또 기분 좋게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게 신발도 빨고 난 다음에 잘 말려야 맞아요, 냄새가 안 맞아야 나요. 돼요. 예. 아니 그리고 선생님 저기 그 제일 힘든 게 빨래를 했는데 빨래가 잘 안 마르잖아요. 네. 습도가 높으면 거기다가 빨래를 분명히 빤 빨래인데 여기서 걸레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제대로 안 마르면. 그래서 네. 빨래 좀 잘 말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꿀팁인데요. 500ml 작은 생수병 하나만 있으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트병 위아래 부분을 잘라주시고요. 가운데다가 가위집을 내주시면요.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네. 자, 요거를요. 이런 옷걸이에다가 그냥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걸면은 여기 어깨 부분에 공간이 생기면서 이 통풍이 잘 돼요. 그러니까 건조가 빨라지는 거죠. 근데 꿀팁이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페트병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쓰고 남은 휴지심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휴지심으로 해보니까요. 이제 옷이 축축하니까 휴지심이 조금 젖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페트병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또 여러 번 사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어깨에 옷걸이 자국도 안 남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 좋겠어요. 근데 여름에 습도 때문에 답답한 게 우리 부엌에도 있어요. 이렇게 소금이나 설탕 이런 거 뭉치잖아요. 애들이 돌덩어리가 아시죠? 돼, 돌덩어리가 돼.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이 돼요? 막 이거 막 이거 부실 수도 없고. 네. 집안의 습도가 올라가면은 식재료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여름에 설탕이나 고춧가루 같은 조미료 굳어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네. 이런 조미료가 굳는 건요. 습기를 잘 흡수하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잘 굳게 되는 거죠. 이때 실리카젤을 사용하면 굳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김이나 과자에 들어있는 네모난 그 작은 봉투 보셨죠? 아, 그 먹지 네네네. 마세요 써 있는 거 네, 그거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자세히 보면 동글동글한 알갱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실리카젤인데요. 그거를 버리지 마시고요. 한쪽에 뭐 이제 양면 테이프나 아니면 글루건을 이용해 가지고 조미료통 뚜껑 안에다가 붙여주게 되면은 조미료 굳는 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실리카젤도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햇볕에다가 말리면 또 재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조미료통 이외에도 우리가 뭐 신발장이나 옷장 이렇게 집안 곳곳에 사용하면은 좋습니다. 네. 오, 좋네요. 네. 아주 유용한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네.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름만 되면 바닥이 눅눅해서 습기를 제거하려고 보일러를 트는데요. 이 방법이 또 안 좋다는 말도 있던데 이게 정말인가요? 물어보셨어요. 네, 대부분 이제 습하면요 보일러를 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보일러를 틀 때 아까우니까 창문을 닫아야지 가스비 아까워 그러면서 막 창문을 꼭 닫고 보일러를 트시는데요. 사실 이게 잘못 알고 계신 습기 제거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창문을 닫은 채로 보일러를 작동하게 되면 실내 온도는 올라가지만 바닥에 그 습기가요 수증기로 변해서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곰팡이 포자균도 같이 떠다니니까 이 곰팡이균이 집안 곳곳에 같이 떠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곰팡이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집안의 습기를 말릴 때에는요, 미세먼지가 덜한 날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온 다음 날 바깥 공기가 괜찮을 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일러를 틀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창문이 없을 경우에는 선풍기라도 틀어서 실내 그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 돈도 에너지 그리고 모두가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제습하는 방법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습기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화장실에 욕실에 창문이 없잖아요. 네. 욕실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여름에는 이제 습기가 많은데 또 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하니까 늘 그 습기가 가득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건데요. 이게 스퀴즈 있잖아요. 예, 스퀴즈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한 70% 습기를 그래요? 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선풍기와 함께 이렇게 틀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습기를 많이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이걸로 습기 닦아내고 닦아내고. 환풍기만 틀어놔도 그렇지, 냄새 그렇죠. 마른다 이런 거. 꿀팁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